도움 말씀 주실 분 김형민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원장님 먼저 이 돌출입 교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돌출입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떠한 상태를 돌출입이라고 하는 건가요? 저희가 흔히 돌출입이라고 하는 상태는 돌출입은 저희가 코끝과 턱끝을 가상으로 연결한 선을 긋고 네.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입술 돌출 여부를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은 윗입술이 마이너스 1에서 3mm 정도, 아랫입술은 마이너스 1에서 5mm 정도로 저희가 정상 수치로 보고 있고요. 네. 성인 여성의 경우는 윗입술은 마이너스 3에서 1mm 정도, 아랫입술은 마이너스 1에서 3mm 정도까지를 정상 수치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저희가 기준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입이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많이 과도하게 들어갔다. 입이 많이 튀어나왔을 때는 그때를 바로 돌출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출입이 있으면 입이 환한 표정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멘털리스 머슬의 과활성으로 인해서 이런 아래턱이 호두처럼 잡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부자연스러운 입술 라인 등의 문제점을 만들게 돼서 이러한 심리적인 그리고 심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돌출입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끝과 턱끝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 수치를 재서 확인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출입 교정이라는 게 일반 치아 교정과는 다른 건가요? 네, 확실히 다릅니다. 기존의 치아 교정이 단순히 치아를 가지런히 하는데 그렇죠. 중요점을 맞췄다면 돌출입 교정은 치열과 잇몸의 돌출 개선뿐 아니라 개개인의 입술 돌출 정도와 그리고 비대칭 정도, 치아 크기 형태, 제일 중요한 얼굴 형태를 조정하는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치료 계획 자체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돌출입 교정은 친미성이 높고 그리고 아름다운 얼굴선을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치아는 교정을 통해서 치아를 뿐만 아니라 치아를 싸고 있는 치조골과 잇몸도 함께 이동시킬 수 있는데요. 돌출입 교정은 일반적으로 치아를 발광하고 진행하게 되고 이러한 치아를 발광한 공간을 이용해서 치아와 치조골을 움직이게 되고 이에 따라 입술까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로 수술 대신에 치아 교정만으로도 돌출입 개선이 가능하며 아름다운 외모를 더 선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돌출입 교정의 진단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돌출입 교정은 일반 교정 진단보다는 더 복잡하고 더 정밀한 진단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네. 환자분에 따라서 치아 상태라든지 치아의 숫자, 위치, 크기, 형태, 입술 돌출도 등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 개개인 상태에 따른 맞춤 치료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확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밀 진단이 필요한데요. 진단이라는 게 사진 한 장만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구강 전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파노라마 엑스레이, 그리고 각 치아 뿌리와 치아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스탠다드 엑스레이, 환자분의 치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입안 사진과 실제 입술 돌출도를 체크할 수 있는 얼굴 사진, 그리고 치아 상태를 본뜬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저희가 체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V스텝 등 컴퓨터 진단 프로그램과 그리고 돌출입 교정 진단법을 이용해서 최적의 치료 계획을 도출하게 됩니다. 또 환자분마다 어떤 분은 입술을 더 많이 들어가기 원하고 어떤 분은 더 그렇죠. 적게 들어가기 원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의 니드를 또 반영해서 저희가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네. 환자분들이 또 이제 교정 치료 후에 돌출입이 개선됐을 때 외모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가상 시뮬레이션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보다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본인이 결과가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별화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돌출입 교정 진단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시술을 하면 이제 미래의 내 모습이 네. 어떻다 이걸 미리 보니까 조금 희망을 갖고 좀 더 그 그렇죠. 기간이 예. 길더라도 진짜 좀 이렇게 뭔가 설레는 마음으로 임할 수도 있을 것 네, 같고요. 맞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진단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렇다면 이제 돌출입 교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텐데 네. 그 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돌출입 교정은 일반적인 경우에 작은 어금니 중에 하나를 발광하게 됩니다. 이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입술과 치아를 들어가게 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건 실제 저희가 치료 진행 과정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위턱과 아래턱에서 치아를 발광하게 되고요. 그 후 각각 제일 먼저 교정 장치를 부착하게 됩니다. 치아를 먼저 가지런하게 배열하게 되고 치아 배열이 완료된 후에 치아를 발광한 공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공간 폐쇄를 진행하며 그때 입술을 점진적으로 저희가 입술 돌출을 개선하게 됩니다.
교정이 완료되고 장치까지 모두 제거한 후의 모습입니다. 입술 돌출이 완전히 개선되고요. 입술선이라든지 얼굴 라인 자체도 아름답게 개선되었고 환자분도 아주 만족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환자 스스로 돌출 입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돌출 입 교정이 좀 필요한 분들 어떤 유형이 있나요? 돌출입 교정은 입술이 돌출되어서 외모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입술 돌출로 인해서 입술 돌출 개선을 위해서 코라든지 턱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돌출입을 동반한 부종기업을 가진 경우와 치아와 잇몸이 돌출된 경우 모두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케이스에 있어서 돌출입 교정만으로도 어떤 코 수술이라든지 턱 수술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적은 비용으로 수술과 근접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술 돌출이 개선됨으로써 얼굴선은 보다 자연스러워지고요. 입이 들어감으로써 상대적으로 코도 높아지게 되고 입술이 돌출될 때 나타나는 그런 팔자주름도 개선되기 때문에 돌출입 교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치료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러고 보니까 입이 들어가면 코가 나오고 코가 더 네, 이렇게 높아지게 맞습니다. 되겠네요. 근데 이제 치아 교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장기간의 장치를 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듣기로는 굉장히 빠르게 입 돌출입 개선이 가능한 뭐 장치, 시술이 있다고요. 돌출입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게 모든 사람들의 바람인데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많은 치료 방법들이 개발됐습니다. 그중에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미니 스크류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미니 스크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치아 사이에 식립하는 작은 나사모 형태의 교정 보조 장치입니다. 직경이 1.8mm로 매우 작고 작은 장치로서 이제 불평합도 작습니다. 이러한 미니 스크류는 돌출입 교정 시에 입을 많이 넣어야 될 때 혹은 치아 각도를 개선시킬 때 그리고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경우에 그 잇몸이 많이 보이는 부분을 개선시킬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를 빼지 않은 경우에서도 돌출입이 있는 경우에 개선시키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두 번째 교정장치로서 미니 튜브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MTA 교정장치가 있습니다. MTA 교정장치는 어금니에는 장치를 붙이지 않고 앞니에만 붙이는데요. 네. 그럼으로써 이제 치아가 앞니 개선이 2, 3주 안에 빠르게 이루어지고 6주 내에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기간도 두세 달 내에 아주 짧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스피드하네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치료를 마치는 새로운 교정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세한 진동을 이용해서 교정 기간을 단축시키는 엑셀덴트 급속 교정 장치가 있습니다. 이 급속 교정 장치를 이용하면 미세한 진동의 힘이 지속적으로 치 쪽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보다 빠르게 뼈의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치아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해서 전체 교정 기간이 약 30% 이상 단축될 수 있습니다. 미세한 진동으로. 네. 그것도 굉장히 신기한 방법이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교정기를 하고 그러면 외관상 문제도 있지만요. 정말 치아 교정 치료가 필요하긴 한데 뭐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네. 기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린다 해서 찰필 미루면서 방치하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방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분들이 가장 주저하시는 포인트가 비용이라든지 이제 시간적인 측면 네. 때문에 교정을 많이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부종교합의 경우에 있어서 외관상으로 안 좋은 것 외에도 양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충치나 잇몸 질환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치아는 나이가 듦에 따라서 잇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 치조골이 더 많이 흡수되고 치아는 본래보다 더 많이 삐뚤삐뚤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방치될 경우에 치아는 점점 더 흔들리게 되고 젊은 나이에 불과 20대에도 이를 빼야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교정치료라는 것은 단지 심리적으로 아름다워지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치아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치료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죠. 네.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치아 건강은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 교정 치료를 받기 전에 좀 이제 주의해야 할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 고려해야 할 부분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본인이 원하는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의 선택입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치료비 부분인데요. 하지만 치료비 부분보다는 교정치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아니고 또 잘못 치료될 경우에 심각한 합병증을 가진 치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정 수련을 받고 임상 경험이 풍부한 병원에서 충분한 상담과 정밀한 진단, 치료 결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의료진의 임상 능력과 그리고 정확한 진단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요즘에 양악수술이라든지 다이어트 그리고 성형수술 등 예뻐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네. 교정치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돌출된 입을 해소하고 예뻐지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치아 상태를 치료하기 때문에 치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치료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돌출이뿐만 아니라 치아가 가지런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강한 치아의 보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교정치료를 고려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이 치아 건강이 신체 건강의 바로미터라는 말이 있듯이 철저한 관리가 정말 필요한 부위인데요. 치아 교정 치료를 선택하기에 앞서 숙련된 의료진에게 상세한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꼼꼼한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영민 원장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피부 관리에 신경이 더 쓰이시죠. 하지만 화장품이나 좋은 음식이 아니라 이 세안 후에 가장 먼저 얼굴에 닿는 수건을 잘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건에서 화학약품 냄새 맡아본 경험 있으실 텐데요. 바로 실리콘 코팅 때문입니다. 이런 가공 처리는 수건의 흡수력을 떨어뜨리고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세탁한 후에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 세균에 오염된 수건은 각종 피부 질환을 유발하니까요. 올바른 수건 관리로 가을철 피부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란의 비즈인사이드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